혹시 요즘 밤에 자다가 자주 깨서 화장실 가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자려고 누웠는데 한두 시간마다 깼던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지는데요. 이 현상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노인 야뇨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 야뇨증은 중노년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잠자는 동안 1회 이상 깨어 소변을 보는 현상을 야뇨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노화 때문입니다. 노화는 단지 피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몸속 장기, 특히 신장과 방광, 그리고 이들을 조절하는 뇌와 척추 기능까지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낮 동안 신장이 많은 소변을 만들고 밤에는 이를 줄이는 호르몬이 나와 소변 생성량을 줄입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고 방광의 저장 능력도 감소하면서 밤에 소변이 자주 만들어지고 저장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야뇨증 초기에는 이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을 덜 마시면 되겠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넘기게 되죠. 하지만 이 증상이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밤잠을 자주 깨게 되면 숙면이 어려워지고 다음날 피곤함과 집중력 저하, 심하면 우울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가는 도중 낙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어두운 새벽 시간,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게다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야뇨증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비, 당뇨, 전립선 비대, 요로 감염, 신부전 등 다양한 기저질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배뇨는 단순히 방광과 요도만의 기능이 아닙니다. 신장에서는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은 이를 저장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내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와 척추신경을 통해 정교하게 조절되는데요. 노화로 인해 뇌와 척추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참는 능력이나 배출 타이밍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특히 신경 전달이 늦어지면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아직 괜찮다는 억제 신호를 주지 못해 방광이 제멋대로 움직이기도 하죠.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 야뇨증은 더욱 잦아지고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인 야뇨증이 단순히 배뇨의 문제로만 여겨져선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매와의 관련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야뇨증이 치매와도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네, 실제로 야뇨증과 치매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체계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지금 소변을 참아야 한다는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죠. 결국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면서 야뇨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치매가 진행되면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리는 등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야간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로 밤에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나 전두엽 치매와 같이 배뇨 조절에 영향을 주는 치매의 경우 야간에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뇨증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불편함 그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수면 부족, 우울감, 사회적 위축, 심지어 치매 증상의 조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불편한 야뇨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노인 야뇨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관리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분 섭취는 낮에 충분히, 저녁엔 조절하기. 야뇨증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너무 안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히려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방광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서서히 줄이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음료나 곡물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박, 포도,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해 저녁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방광과 신장을 자극하는 식습관 피하기. 야뇨증이 심한 분들 중엔 짜게 먹는 습관이나 카페인 알코올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방광을 자극해 잦은 배뇨를 유발하게 되죠. 따라서 싱겁게 먹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커피와 녹차는 오전 시간에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변비 예방과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들이기. 야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면 방광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본 뒤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 3-4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방광이 갑작스럽게 압력을 받지 않아 야간 배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압이 증가하면 방광에 압박을 주어 야간 빈뇨를 유발할 수 있어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하체 근육 강화 운동하기. 방광과 요도를 지탱해주는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조금만 자극이 와도 소변이 새거나 자주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게 흔한 요실금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케겔 운동, 가벼운 하체 스트레칭, 천천히 걷기 운동은 하체와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해 야뇨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10분씩 누워서 또는 앉아서도 실천할 수 있으니 꾸준히 해보세요. 다섯째, 인지 기능과 뇌 건강을 위한 생활 관리 병행하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뇨증은 단순히 비뇨기계 문제가 아니라 뇌와 척추, 신경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뇌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햇볕 쬐기, 간단한 산책, 퍼즐이나 독서 같은 인지 자극 활동, 적절한 수면 습관은 모두 야뇨증 개선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군 비타민, 오메가3, 레시틴 등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야뇨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처럼 보여도 생활 습관, 뇌 건강, 근육 기능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 적게 마셔야겠다 하는 식의 대처보다는 생활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야뇨증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걸 넘어 치매나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는 일,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건강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참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복지, 건강 혜택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